가정에서는 엄마들이 아무래도 유아교육 전문가가 아니니까 좀 눈에 보이는 교육을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많은 엄마들이 영어는 어디까지 해야 되고 한글은 어디까지 해야 되나. 여자아이들은 엄마의 굉장히 립스틱이라든지 뭐 향수라든지 화장대가 너무 궁금해요. 네. 그러면 엄마가 거기에 있는 립스틱을 갖고 엄마 립스틱은 무슨 색일까, 몇 개가 있을까라고 감각하고 수를 살릴 수 있는 게 너무나 엄마와 연관, 가족과 연관할 수 있고. 제가 집에서 공부 가르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엄마들이 많아요. 당연히 엄마 가르쳐야죠. 그 대신 화 안 날 때까지만 가르치세요. 안녕하세요. 홍양표 박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엄마들이 궁금해하는 우리 아이가 이제 유치원 들어갔는데요. 아니면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들어갔는데요. 학습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영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궁금한 부분을 많이 질문하시는데 오늘 우리 원장님께서 그러한 궁금한 부분을 명쾌하게 솔루션을 통해서 답드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유아교육 전문가 우리 권문경 원장님께 학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학습할 때요. 네. 엄마들이 유치원 들어가고 나면 마치 입시생 엄마처럼 뭘 막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학습지 회사도 막 검토해보고 그러는데 현재 유치원에서도 학습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어떤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유치원에서는 전인교육. 네. 우리가 5개 영역을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서 이 아이가 경험으로 일어나는 게 모두 다 학습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어머님들은 이 학습이 한글, 수, 네. 이 인지 영역에만 치중을 하고 있죠. 그러나 유아교육의 전문가로서 또는 교사로서 또 유치원 현장에 있는 원장으로서는 이 아이들인데는 눈 껌뻑거리고 말하는 것도 이 아이가 살아가는, 자기가 앞으로 미래에서 닥쳐오는 것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여지고 거기에 습득되는 것도 학습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유아교육에서는 이제 전문가들이니까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 학습을 잘 케어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엄마들이 아무래도 유아교육 전문가가 아니니까 좀 눈에 보이는 교육을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많은 엄마들이 영어는 어디까지 해야 되고 한글은 어디까지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가정에서도 어떻게 놀이식으로 학습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가정에서는 읽기 수업을 하나요? 어떤 수업을 먼저 해서 한글 같은 경우는 어떤 수업이 먼저 이어져야 될까요? 제일 먼저 어머님들이 어떤 기간을 보낸다 그러면 학습지를 선택해서 10분 동안 집에 와서 풀어주고 잠깐 머물다는 선생님을 안녕해주고 나머지 숙제는 모두 다 아이 몫으로 된 네. 이 선행학습의 학습지를 저는 조금 더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선행학습은 일단 보류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거기 학습지는 주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수에는 연산이에요. 아, 연산.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하는데 연산으로 훈련된 아이들은 유추력,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이해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참새가 2마리 왔습니다. 3마리가 날아왔습니다. 몇 마리가 될까요? 이거는 잘 풀어요. 그러나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2마리가 날아갔습니다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네. 그냥 단호하게 없어라고 이미 단정하고는 딱 답을 정하는 이 연산에 대한 단점을 한번 어머님들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아이들인데 수 개념을 어떻게 하냐면 엄마가 식당을 태울 때 숟가락 우리 가족이 몇 명일까? 그러면 숟가락 네가 놔줘. 아, 그럼 이미 개수가 몇 개인지 거기다 자연스럽게 수에 대한 개념이 나오네요. 네. 여자아이들은 엄마의 굉장히 립스틱이라든지 향수라든지 화장대가 너무 궁금해요. 네. 그러면 엄마가 거기에 있는 립스틱을 갖고 엄마 립스틱은 무슨 색일까, 몇 개가 있을까라고 감각하고 수를 살릴 수 있는 게 너무나 엄마와 연관, 가족과 연관할 수 있고 아빠 넥타이는 몇 개일까? 아빠 구두는 몇 켤일까? 라고 해서 수와 양의 개념도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생활에도 있는데 수고 1 더하기 1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미국의 유명한 유치원에서 쓰는 수학 교재를 이렇게 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수학 교재 안에 어떻게 숫자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뭐가 있나 봤더니 요리에는 마요네즈하고 막 요리를 하는데 그 안에 색깔은 몇 가지 색깔이 있으며 맛은 몇 가지 맛이며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 응용할 수 있도록 쭉 가르치면서 그 나중에 그 책의 원리를 보니까 수학은 응용학문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수학자가 나오고 이렇게 가르쳐야 과학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때 내가 우리나라 애들이 수학시험, 과학시험은 잘 보는데 왜 과학자와 수학자가 없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렇게 응용하라 이거죠. 제가 그 초등학교 1학년 비주얼 수업하잖아요. 작년 1년 동안에 3개월 동안 아이들에게 이제 저희 연구소 뒤에가 산이니까 뭘 할까 연구했는데 애들이 아지트를 만들고 싶대요. 그래?
어떻게 그래서 설계를 해보고 아지트를 한번 만드는데 제가 톱도 뭐 필요한 거 다 사다주고 보통은 어른이 다 만들고 애들은 구경하잖아요. 근데 저는 혼자니까 애들하게 다 만들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줄자로 재서 잘랐는데 너무 짧아. 또 잘라야 되잖아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개수와 1학년 아이들이요 넓이와 모형과 이런 걸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나중에 보면 어설프지만 하여튼 아지트가 됐어요. 3개월 동안 한 거거든요. 아이들은 그것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는 그게 뇌에 있더라는 거죠. 지금 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작게는 그런 것 같아요. 가정에서 그렇게 아이들이 꼭 숫자를 통해서 아닌 다른 거를 통해서 수나 언어나 이런 걸 가르쳐라. 지금 그 얘기시죠.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을까요? 자기 장난감을 가지고 크기 제일 큰 건 어느 것일까? 제일 작은 건 어떤 것일까? 자연스럽게 크다 작다의 원리를 알아보는 거. 큰 장난감에는 작은 장난감 몇 개나 들어갈 수 있을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자기 방에 들어가면은 우리 어머님들이 또 이제 잠깐 한글로 넘어가면 옆집 아이는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어머님들 시샘의 1번이거든요. 네, 맞아요. 제일 첫 번째는 아이가 소리를 크게 내어서 읽게 하는 방법이 1번인데 한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읽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우리가 문해력이라는 게 많이 아이들의 중요성이 지금 이제 어머님도 듣고 있는데 어머님들이 아이가 일어나서 그림을 갖고도 소리 내어서 얘기를 해주고 그 그림을 갖고 자기가 크게 얘기를 해주는 10분 낭독법이 박사님도 알겠지만 저희 유치원에 10분 낭독법이 있습니다. 그걸 읽고 나면은 굉장히 너 지금 동화책 읽을 준비됐어? 하고 내하고 소통하는 저는 시간을 가진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크게 소리를 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모르는 글자 같은 경우는 아이들 놀이로 말 끝말 읽기 그거를 교실에 한번 찾아보자 하고 놀이로 같이 유추를 시키면 아이가 이게 나 못하면 어떡하지? 나 모르는 데가 아니라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끝말 읽기 자자로 끝났네. 자자로 끝나는 게 어디 있을까? 교실에서 찾아보고 엄마랑 같이 우리가 말 끝놀이 해보자. 그리고 집에서도 같이 찾아볼 수 있고. 자, 이러한 것들이 지금 문해력이 도와진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엄마들이 지금 제가 봐서는 문해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잖아요. 엄마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문해력이 무슨 뜻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해력은 어휘력. 그런데 이제 문해력은 이게 꼭 한글을 알아야 우리 문맥을 알고 문해력을 알겠다. 아니요. 이미 우리 아이들은 48개월부터 그림을 보는 순간 자기가 말하는 순간 이 모든 게 문해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으로 봐서 그림을 보고도 이미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말로 표현하거나 좀 더 크면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문장을 읽고 혹은 그림을 보고 이해하는 능력 이러한 능력들을 키워주는 게 한글 한 글자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폭을 좀 넓게 가르쳐라. 당장 한글 하나 가르쳐서 애가 읽고 쓰는 것보다는 먼저 낭독을 통해서 그렇죠? 또 아이들이 그림을 보고 큰 소리로 그림을 보고 읽게 해서 그래서 이 낭독을 통한 뇌발달 그래서 낭독을 열심히 하면 브로카 영역이 활성화되거든요. 그 브로카 영역이 활성화되면 당연히 한글은 뛰겠죠. 그 한글만 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했던 문해력도 좋아지는 아이가 된다. 바로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보통 이제 요즘 엄마들이 이제 한글 쓰는 그러다 하시는데 영어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거든요. 저는 이제 영어는 노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출? 네. 자기가 알았던 단어, 들었던 단어들을 그거를 사용해서 얼마만큼 노출을 많이 한다면 그 노출이 모여서 문장이 됩니다. 근데 어머님들은 저는 6세 정도 되면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언어적인 영역이 그때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 관심을 가지면은 그게 아이가 즐길 수가 있는데 엄마로 인해서 강압적으로 주입적으로 둔다면 아이는 거기서 흥미가 떨어지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언어의 중요성에서 이중언어, 영어라든지 이중언어에 관심 있는 아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아이는 이럴 때는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무한하게 그 관심도가 있으면 그 아이는 언어의 선호도를 먼저 정해서 많이 단어를 갖고 게임도 해보고 이 글씨를 알파벳을 갖고 찾아보기도 하고 노출을 많이 충분히 가정에서 할 수 있다면 굳이 영어의 독해력이 있는 그 단계별이 발달 수준이 무시된 어떤 어학원이라든지 학원에 가서 그거를 주입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우리 부모가 단어라든지 책을 보고 거기에 맞는 노출이 많이 된 영어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언어는 이제 노출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얘기인데요. 영어도 어떤 문법부터 아이들에게 파닉 쓰고 막 가르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노출을 통해서 아이가 재미있고 흥미를 갖도록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미 어떤 애들은 유치원 졸업할 때 보면은
저 영어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따라서 마음을 닫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애들 보면 참 안타까운데 아마 그런 애들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아라. 과한 것은 부족한 것마다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학습에서도요. 그래서 저희 엄마들이 대부분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박사님, 애가 아직 어린데 제가 집에서 공부 가르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엄마들이 많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엄마 가르쳐야죠. 그 대신 화 안 날 때까지만 가르치세요. 그럼 5분이에요. 그럼 5분만 하세요. 5분만 하세요. 그게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어나 한글이나 숫자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하우는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아이가 평생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공부가 재미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아이가 있고 공부하면 마음이 다쳐서 물 먹고 싶고 화장실 가고 싶은 애도 만들 수 있는 시기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재밌게 아이가 노출을 통해서 많은 것들 중에서 관심 갖게 해주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원장님 말씀이셨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쭉 유아교육에 대해서 또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권부경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 하시죠? 네. 어머니 순간이 지금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어머님, 저희 부모님들인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실패한 엄마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아는 순간 그 아이에게는 굉장히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와주고 또 질문해주고 그런 부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먼저 다니고 계시는 원장님이 최고일 겁니다. 그리고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 최고라고 신뢰를 갖고 선생님을 신임하고 내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키운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더 좋은 제가 경험에 있었던 거 또 아이들에게 이런 건 굉장히 좋다라고 부모님 팁을 많이 갖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시 유치원 원장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원장님 또 우리가 유아교육에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러분 아시죠? 댓글 주시면 언제든지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수업의 홍양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찰이 될 거예요. 군인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자, 저는 가수가 꿈이에요. 그 왜라고 하는 why 이것을 아이에게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각인을 시켜야 이 아이가 정체성을 가지고 올바로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니 그 연습 장소가 어디일까? 바로 그 연습 장소가 가정이라는 거예요.